일각에서 김건희 여사가 뭐 터가 안 좋다, 빨리 관저 나가고 싶어 한다. 그래서 직원들 독촉한다는 얘기도 좀 나오고 있고. 근데 문제는 보니까 용산을 차기 대권 후보들이 용산 안 가겠다. 이거 혐오 시설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뭐 홍준표 대구시장 같은 경우도 용산 대통령실은 불통과 주술의 상징이다. 집권하면 청와대로 가겠다. 안철수 의원도 청와대로 가겠다. 민주당에서도 용산 대통령실 이거 도감청에 취약해서 좀 우려가 된다. 뭐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어서 이거 용산 대통령실을 만드는데 어마어마한 국민 세금이 들어간 거잖아요. 아, 이게 이제 실제 뭐 비용이 500 몇십억인데 그랬지만은 그 군부대들하고 이제 그 작전 본부들 뭐 합참하고 이전한 비용하면 1조 원 들었어요. 거의 1조 원, 3천억씩 막 들고 막 그래가지고 몇 개가 그래서 거의 1조 원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이 말아먹은 게 소맥만 말아먹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라를 말아먹은 거고 용산 안 들어가고 싶은 마음은 저는 충분히 이해하고 아마 오세훈 시장 정도가 아마 지금 용산에 들어갈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고 나머지는 보류를 하거나 좀 더 생각해보겠다. 세종으로 가겠다. 청와대로 가겠다. 그런 건데 근데 이제 아무리 여기가 싫어도 그리고 윤석열이 가자마자 탄핵됐으니까 몇 대 대통령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딱 윤석열 생각나잖아요. 여기는. 그렇죠. 근데 상징이죠. 이게 어쩔 수 없이 일단은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윤석열처럼 하면 안 되잖아요. 윤석열이 가장 무리하게 나는 청와대 발 한 번도 안 담글 거야. 그래가지고 이 난리를 쳐가지고 졸속으로 하다가 이게 사달이 난 거잖아요. 보안에도 취약하고 막. 그러니까 일단은 용산에 들어갈 수밖에 없을 것 같고 준비를 이전을 하려고 하더라도 지금 청와대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이제 일반인한테 다 공개를 했잖아요. 그래서 저 시설을 그대로 쓸 수 있는 거야? 아니면 새로 신축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까지 나와요. 그리고 여민관 그 이제 참모들 집무실하고 대통령 집무실하고 거리가 너무 멀어서 이제 뛰어갈 수도 있지만은 차로 이동해야 돼 거기를. 그러니까 이게 맞느냐? 그러니까 백악관 같은 경우에 문 열면은 바로 참모들 다 있는데 그래서 아예 통합하는 거를 같이 만들어야 된다. 청와대 공간이 넓으니까 뭐 이런 얘기도 나와서 반년에서 1년은 걸리지 않을까요? 아무리 그래도 용산에는 일단 들어가는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예. 네.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5월 3일로 정해졌습니다. 근데 경선 방식 관련해서는 뭐 두세 차례 예비 경선 통해서 압축하고 최종 후보를 2명까지 줄여서 결선 투표 치르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좀 알려지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좀 후보 캠프별로 유불리가 엇갈릴 것 같아요. 네, 유불리가 엇갈리는데 사실 해보지 않으니까 누가 유리하고 누가 불리한지 모르는데 한동훈계에서는 이건 한동훈을 제거하려는 거다라고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은 지난번에는 이제 4명이었잖아요. 네. 윤석열, 홍준표, 유승민 이제 이 역동성이 있었거든요. 저 원희룡까지 역동성이 좀 있었거든요. 합종 연행도 있었고 후보들끼리. 근데 이제 이거는 2명이 되면은요, 이제 all or nothing이잖아요. 이를테면은 한동훈이 올라왔어. 그리고 이쪽에 뭐 다른 사람이 올라왔어. 그러면은 한동훈을 떨어뜨려야 되면은 자, 반대 한동훈으로 다 모아. 이게 3명, 4명이면은 약간 복잡해지거든요, 문제가. 그러다 보니까 그냥 한동훈 떨어뜨리려는 거 아니야? 라고 해서 좀 친한계에서 좀 약간 반발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일각에서는 김문수가 올라왔을 때 좀 견제하려고 한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워낙 지금 사실 김문수 후보가 강성들한테는 지지가 있는데 의원들한테는 지지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리고 거기에 보면은 이제 차명진 의원 그리고 김재원 전 최고 여기가 총괄 상황 선대 본부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들이 조금 의원들이 꺼려하는 분위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오히려 좀 견제하려는 건 뭐 그런 얘기도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어쨌든 조금 누군가를 견제하기 위한 게 이인 아니냐 그렇게 보는 거가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 위원장으로 황우여 전 비대위원장이 올라갔고 관리위원들 명단을 보면 뭐 어제 소영주 소장 같은 경우는 이건 찐윤이 아니라 반한파가 다 포진하고 있다. 이거 상당히 좀 불리한 국면으로 보인다. 이제 친한동계 입장에서는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다 반영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의 친윤들의 주류들의 입장은 한동훈이 대선 후보 되면 안 돼. 패배한 다음에 당권 도전해가지고 당을 접수하면 우린 다 죽는다. 약간 이게 너무 강하거든요. 그러니까 한동훈만 아니면 돼. 약간 그게 있어요. 실제로 약간. 그래서 오히려 유승민 의원이 약간 요즘 뭐 상종가라고 그러더라고. 유승민 의원이 중진들 많이 만나고 하면서 유승민에 대한 비토가
한동훈 때문인지 뭔지는 모르겠어요. 많이 사라졌다. 그런 얘기까지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뭐 멤버들을 봐도 그렇고 앞으로 이제 어떤 식으로 요거를 한동훈 대표가 뚫고 나갈지가 좀 관건인 것 같아요. 국민의힘 경선 관련해서는 잠시 후 바삭한 기자들에서 더 다뤄보도록 하고요.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오늘 대표직에서 공식 사퇴하고 본격적인 대선 행보에 나섰습니다. 당 최고위원회에서 위대한 국민들은 언제나 역경을 스스로의 힘으로 이겨내왔고 지금의 어려움도 국민들이 빠른 시간 내에 이겨낼 것으로 믿고 저도 그 여정에 함께하겠다라고 말했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최고의 이재명 도우미는 윤석열이구나. 또 한 번 느꼈던 게 뭐 이제 이게 뭐 내란 이제 대통령 탄핵됐으면 이제 다음 국면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개헌 얘기도 막 나오고 그랬는데 한덕수가 딱 이렇게 추정이지만은 윤석열의 사주를 받아서 이렇게 딱 임명을 하면서 이게 분위기가 또 싹 이제 내란 대 헌정수 이렇게 딱 이제 바뀌었잖아요. 거봐 끝난 거 아니지 이렇게 된 거죠. 예, 그러니까요.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나라가 이렇게 혼란스러운 게 아쉽지만은 그냥 속으로는 웃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참 끝까지 도와주는구나 그 생각이 들 겁니다. 예. 지금 민주당 쪽에서는 이 경선 과정에서 지금 보면 이제 김동연 경기지사가 오늘 이제 미국 출장길에 오르면서 인천공항에서 좀 서둘러서 대권 도전을 선언했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안내 방송이 막 계속 나와가지고 말을 하는데 계속 중간에 끊기고 왜 굳이 출국장에서 했을까라는 질문까지 나왔어요. 네. 어떻게 보세요? 그렇게 안 하면 출국한지 아무도 모르니까요. 출국할 내가 이렇게 관세 대응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다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 그렇죠. 뭐 그렇게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경제 관료로서 그동안 많은 뭐 위기 대응 같은 거 경제 위기 대응을 해왔다라는 거를 강조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사실 어떤 성과를 냈을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성과를 냈으면 좋겠어요. 누구의 유불리를 떠나서. 근데 이제 이게 본인의 어떤 장점을 강조하기 위한 거고 김동연 지사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다음에도 경기도지사를 또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대선에서 내부 경선에서 떨어진다라고 하더라도 뭐 미래가 있는 편이다. 그래서 뭐 본인이 하고 싶은 메시지들 행보들 쭉쭉 그냥 할 것 같아요. 예. 지금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이르면 주말에 출마 공식화할 것으로 알려졌는데 어제 이제 김동연 지사와 김경수 전 지사가 이제 이렇게 비밀 회동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예. 왜 만났을까요? 근데 단일화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니야라는데 저는 그 가능성은 높지 않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단일화를 하려면요. 이때문에 두 사람이 단일화를 해가지고 저 사람이 이긴다든지 뭐 이래야 되는데 솔직히 두 사람이 단일화하면 이재명이 이길 수 있나요? 그러니까 이게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각자 선전하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되고 뭐 근데 큰 틀에서의 어떤 협력 어쨌든 이재명이 만약에 경선에서 이겨서 대통령이 되면 또 그 이후에는 새로운 판이 벌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그런 걸로 이를테면은 협력 이런 거를 논의했을 수는 있죠. 예. 지금 김부겸 전 국무총리 같은 경우는 당내 경선에는 참여하지 않겠다라는 뜻을 굳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근데 당내 경선에는 안 나오는데 그렇다고 대선 출마를 안 하겠다는 뜻은 아니래요. 이건 뭐라고 해석해야 돼요? 그러니까요. 이거 지금 그럼 조국혁신당에서 얘기하는 시민사회단체, 제사회단체 다 들어오는 제정치세력에 들어오는 오픈 프라이머리 지금 하겠다라는 건가? 그러면은 당을 탈당을 해야 되는 문제인데 그렇죠. 네. 그게 지금 김부겸 총리가 어쨌든 당을 굉장히 오랫동안 지키신 분인데 문재인 정부에서 총리까지 하셨던 분인데 잘 모르겠어요. 의중을. 근데 저는 경선 참여 안 할 거라고 예상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도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김동연은 분명히 들어가고 김경수는 잘 모르겠고 김부겸은 안 할 거다 이렇게 예측을 했는데 지금 사실은 연세도 좀 있으시고 그러니까 이번이 마지막인가라고 승부를 뭔가 걸어보려는 것 같아요. 그래도 이재명 대표도 이기기는 쉽지 않지만은 정치적으로 뭔가를 포지션을 좀 잡기에 유리한 쪽으로 좀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민주당의 경선의 관전 포인트는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관전 포인트요? 이재명이 몇 퍼센트 득표하나 이게 관전 포인트죠. 예. 85%가 넘을 것인가. 이게 이렇게 후보가 많이 나오면 아무래도 조금씩 득표율이 떨어지잖아요. 지난번에도 당대표 90% 처음에 넘었다가 좀 떨어져서 한 87이었나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2차 당대표 때 그렇게 했거든요. 뭐 85를 넘을 수 있을 것인가? 그 생각이 지금 관전 포인트인 것 같아요. 예. 네.